명조를 보겠습니다. 병자 정유, 병자 정유, 이 명조를 좀 보기 좋게 올리겠습니다. 자, 병화일주가 6월에 태어난 거 맞고요. 자, 그런데 정병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천간이 나란히 사이사이에 돼 있죠. 그 우리가 양간 부잡이란 말이 이제 생각나죠. 그리고 6월 재성이 있고 자오 충인데 오화가 굉장히 뿌리가 되어주고 있네요. 오화가 나머지 유금 자수는 위에 병화와 정화의 뿌리가 되고 있지는 않죠. 오화가 뿌리가 되어주고 있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화 때문에 화가 이렇게 강해요. 화가 이렇게 강한데 유금 재성이 있는데 수가 있어서 금생수를 이렇게 흘까요? 그래서 수가 이 금생수로 흘러서 이제 관으로 높여줄지 않을까. 일주가 현재는 일간이 강하다. 일간이 강해서 재성을 극을 해서 재성이 관을 생해준다. 이 구조로 갔으니까 재물도 있겠고 관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나? 양간 부잡. 자, 양간 부잡은 여기 보면은 동일한 천간 두 개가 사이사이로 투출하였다면 혼잡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자 칠살격이라. 자, 여기에 이제 영어로 보면 양이고 음이죠. 그러면 관이죠. 칠살은 아닙니다. 어쨌든 금생수로 이렇게 생해줘요. 그런데 오화가 있어서 강하니까 충분히 일간이 강해서 재성을 재성을 쓰고 재성으로 관을 생해서 돈과 명예를 얻는다. 이게 낫겠죠? 그래서 출장 입상 나가서는 장군이고 들어와서는 상. 여기서는 재상을 말해요. 삼정승. 만약에 생자시였다면 불기 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렇죠? 생자시였다면 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게 아니고 자시면 뭐죠? 자시면 신유 술해자 세 개자죠. 그러면은 정 무기 경이겠죠. 경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간이 오화에 의지하고 있는데 좌우충으로 때려버리죠. 바로 옆이니까. 금생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는데 어쨌든 자수가 바로 옆에 있으면 오화를 충을 하겠죠. 좌우충을. 그러면 일간 병화가 흔들릴 거고 생각보다 그러면 강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재성도 많고 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의 극을 받고 또 경금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력이 지금 우호 세력이 없잖아요. 오화도 깨져버리니까. 그러면 일간이 약하니까 경자하면 이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일간이 약해져 버리니까 칠사라든가 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불기 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보면은 여기 양인 가살. 자, 일지에 오와 양인을 깔고 있고 자수에 칠살이 있어요. 자수 속에 뭐가 있어요? 임수가 있죠. 칠살이 있어서 금생수 양인 가살이 되므로 양인과 칠살이 같이 있으니 그 말이죠. 나아가서는 장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는 그 말이죠. 네. 고쳤습니다.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는 출장 입상의 명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줄 한번 볼까요? 써야 되겠네요. 써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써버릴게요. 병자년 정유월 병오일 그 다음에 뭐 있죠? 정유였었죠. 정유. 자, 이렇게 이 명조입니다. 자, 8월에 유금이 병령 원령을 장악하고 있으니
자수관성 금생수로 자수의 관성을 생해주니 이 관제 양인호제라. 자, 이게 뭐냐면 관을 생해줘서 자오충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이 극제해서 양인을 보호해주고, 양인을 극제해서 관인이 양인을 보조하고 재물을 지켜준다 그 말이죠. 자수가 이 양인 오화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재물을 지켜준다 그 말이죠. 화극금이 안 되겠죠. 화극금이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자수가 금생수로 유금이 자수를 생해주니 자수가 이 자오충으로 오화를 눌러주고 양인을 눌러주죠. 재인 양인을 눌러주고 그럼으로써 호재 화극금이 있어 재성을 깨는 것을 막아주니 그 말이죠. 관인유용 관성과 양인을 위용 쓰게 된다. 그러니까 관성과 양인을 쓰기 때문에 관은 뭐죠? 문이에요. 그래서 재상, 입상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고 출장 나가서는 장군이 된다. 이거는 양인 때문에 그러죠. 굉장히 드세니까 양인은 칠사를 반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장 입장 나가서는 장군이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 그래서 위 부기 쌍전 지조라. 부와 기가 둘 다 온전한 명조가 된다. 8월 병화 태기 8월에 6월에 병화는 태기가 되니 소시 믿을 시자죠. 믿는다. 오로지 믿는 바는 오로지 전제 오화에 있다는 거죠. 오로지 오화만을 믿고 있다 그 말이죠. 여생 자시 만약에 자시에 태어나면 충파오인. 자, 이거는 아까 뭐였죠? 경자시였죠? 자시에 태어났다면 자오충 오화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생 자시 만약에 자시에 태어났다면 충파오인 오화 양인을 충하여 깨뜨려 버리니 붉은 겨우 뭐뭐할 뿐만 아니라 귀귀소실 귀한 기운이 없어지는 뿐만 아니라 병공 또한 뭐뭐또 염려스럽다. 부득선종 선종이 뭐예요? 끝나는 게 좋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년이 좋다 그 말이죠. 말년이 좋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뭐 이 정도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조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병화가 6월에 태어났으니까 힘이 약할 수 있는데 천간에 정병 이렇게 있어서 양간 부잡이 됐고 오화에 양인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굉장히 신강하다. 그리고 이 금이 금생수로 이 자수를 관성을 생해주고 있으니 관성이 자수가 오화를 눌러줘서 지나친 양인을 못 날뛰지 않게 막아주고 그래서 이 양인이 화극금에서 재성을 깨뜨리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서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게 자시가 되어버리면 뭐냐면 자오충으로 양인을 충해서 병화가 흔들려 버리고 그렇죠?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간이 일단 강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일간이 강해야 관성도 그거 할 수 있고 칠살도 막을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명조를 보시면 병화가 6월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정병이에요. 양간 부잡이고 인월이 뭐죠? 장생지죠. 병화의 장생지. 진토가 화생토 강한 토를 화생토 토생금 식신생제가 되는 거죠. 식신생제.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간다. 그래서 식신생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양간 부잡, 정병 양간 부잡이고 위지상서 상서에 이르렀다. 이게 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병정이니까 보면 되겠죠. 자, 차조 전용 재성. 자, 재성을 쓴다 그 말이죠. 이 유금을 차조 이 명조는 전용 재성 오로지 재성을 써서 반가운 것은 호재 좌진 좋은 것은 진토 속에 앉아 있다. 진토가 뭐예요? 식신이죠. 식신생제가 되죠. 이렇게 식신생제 토생금으로 식신통제 식신이
재성과 통하고 양인지기, 양인인지기, 제인지기, 제운의 기운에 통하고 있다. 양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양인이 없잖아요. 양인은 우운에서도 안 들어오는데. 계속 볼까요? 어쨌든 갱, 더욱이 희, 반가운 것은 연복 병인, 연에서 병인년을 만나서 병화 장생, 병화가 인목의 장생이 되니 이론이 유근야라, 이론이 뿌리가 되고 있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서 양인의 이야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자, 양인은 뭐가 한번 볼까요? 양인 지금 5잖아요. 5화나 이제 정화가 되겠죠. 이런 의미일까요? 토생, 화생토, 토생금. 근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죠? 정화를, 유금을. 유금이 뭐 정화하게 장생지긴 해요. 장생지긴 한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아무튼 원문이 그래요. 원문이.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묘, 계유, 병자, 무자. 이거 보면은 병화가 6월에 태어났는데 이건 뭐죠? 관이죠. 요거는 뭐죠? 상관이죠. 자, 상관이 토국수로 관을 깨겠죠? 또는 여기 뭐죠? 식신이 있죠. 식신. 근데 먼저 이 토국수로 상관이 관을 깨버리는 거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묘유충을 또 해보죠. 그러면 자수가 병화가 지금 뿌리가 약한데 묘월에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묘월인데 묘유충 떼버리면 병화가 자수 의지할 수 없고 유금도 기대할 수가 없고 묘에 기대하고 있는데 이 병화가 굉장히 약해져 버리죠. 무토, 식신, 상관, 관성이니까 너무 약해져 버리네요. 굉장히 신약해지는 사주가 돼버리겠는데 묘유충 돼버리면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상관 생재격이라 상관. 자, 개수가 상관이 뭐죠? 기토가 토국 상관 생재면은 토생금 이렇게 가야 되죠. 토생금 재성을 생겨야 되니까 상관 생재격이라 참융 이민족인가 봐요. 이민족이 융족이 내리는 무관직 벼슬을 말한대요. 참융이다. 다만 음영살중 음영이고 칠살이 중하여. 지금 자수 개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자수 개수 이렇게 강하잖아요. 강하여 묘운의 진망, 묘운에서 진 군대 그 진영에서 망 죽었다 그 말이죠. 묘우니까 묘유충이고 인성이 약해서 인성이 깨져서 죽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설하고 병조 지금 길어서 밑에로 가져왔습니다. 명조를 가져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관성. 자, 계수는 관성이에요. 위 귀토 상관. 자, 귀토는 상관이에요. 그런데 토국수로 상관이 관을 깨버리죠. 소극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 상관 생적. 그래서 상관이 금생수로 이렇게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 생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불용 재관야라. 재성과 관성을 쓰지 않는다. 좌오묘유 사충. 좌오묘유는 세 개 중인데 지금 오화가 없는데 좌오묘유가 나오고 있어요. 사주 중에 비 갖추어져 있어요. 자묘유, 자와 묘유가 갖추어져 있어. 오는 현재 없어요. 이운봉, 우운에서 오묘를 만나면 오화와 묘를 만나게 되면 계유 생명지 위험, 생명지 위태로움이다. 그죠? 위태로움이 있다. 왜냐하면 묘유충으로 깨져버려서 병화에게 유금을 뿌리를 없애버리고 또 오화가 뭐죠? 양인인데 그렇죠? 양인인데 좌우충으로 오화도 깨버려요. 묘유충. 그러니까 병화에게 도움되는 건 다 깨버린단 말이죠. 묘유충, 좌우충으로. 그렇죠? 그러면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뭐죠? 병화가 약해지면서 다칠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위태롭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유 묘유충. 원국에서는 묘유충으로
인수 피상 묘가 양인이죠. 저기 정인이죠. 정인 인수가 피상 깨져서 다치니 상하니 상함을 당하니 그리고 재봉 다시 만나요. 묘운 이 묘운을 다시 만나게 되면 쇠신 이 쇠약한 신이 충하에서 왕해지니 유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재파인 재성이 인성을 깨버리는 게 현현 드러난다 그 말이죠. 유금이 묘를 깨버리는 게 드러난다. 쇠신 충왕 쇠신이 충왕에서 해석을 뭐라고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쇠신이 충왕에서 인성을 깨버린다. 신왕인 재성이 쇠신인 인성을 파괴하게 되므로 신왕한 쇠신이 충왕 이 왜 왕자 썼죠? 쇠약한 신이 왕신을 충한다. 왕신을 충해서 깨져버린다는 거죠. 왕신인 재성이 쇠신 쇠약한 인성을 파괴하게 되는 것은 현현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확인하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유금이 강한데 8월달에 유금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한데 묘가 약하다. 그런데 묘가 이렇게 와도 묘유충으로 깨져버리니 병화에 인성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병화가 굉장히 약해지고 병화에 녹인 병화의 그 양인인 오화가 와도 좌우충으로 깨져버리니 병화가 굉장히 약하는 거죠. 거기다가 무토, 기토로 설기당하고 개수에 의해서 극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병화가 약하다. 그래서 사주가 참 안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뭐라고 했죠? 원문에 음형살중 칠살이 중하여서 음형이 되고 그 다음에 묘운에 묘충으로 깨지면서 진망 군대 진영에서 죽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군진에서 죽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음형살이 지지 좌우묘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분명하진 않다. 참고로 백고전서 26권에는 북두칠성의 두 번째 별이 명칭이 법성으로 음형을 주관하는 별이다. 요건 한번 28수 하면서 그때 북두칠성도 이야기하면서 법성 이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치겠습니다.